10년 만에 극장을 찾은 어르신, 2년 만에 탄생한 천만 영화, 그리고 멈추지 않는 흥행의 파도. 지금 대한민국 극장가에는 단 하나의 작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바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다. 개봉 33일 만에 1,100만 관객을 돌파하더니 그 기세는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가팔라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조차 이런 현상은 쉽게 보기 어렵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과연 이 영화는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명량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3월 9일 기준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 수는 1,150만 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변호인 1,137만 명과 범죄도시사 1,150만 명을 차례로 따라잡으며 역대 박스오피스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단순히 순위가 오른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속도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단 3일간의 주말에만 172만 5,767명이 극장을 찾았다. 개봉 3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1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록이지만 1,000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관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화의 흥행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 영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다. 개봉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1,000만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OTT 플랫폼이 대중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시대. 극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 등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쏟아내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굳이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 극장에 가야 할 이유를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는 그 벽을 거뜬히 뛰어넘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은 왕사남은 오랜만에 콘텐츠 화제성을 가진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OTT 시대에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와 이른바 국민 콘텐츠라 할 만한 작품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며 설 연휴를 기점으로 왕사남의 기세가 무서워지자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도 나만 못 봤나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극장을 찾게 되는 효과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극장 흥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봉 33일 만에 1,100만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관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것이다. 실제로 극장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극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말에 어르신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보실 정도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극장을 찾지 않던 고령층 관객들까지 스스로 영화관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극장 문화가 왕과 사는 남자 한 편으로 인해 세대를 초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뒷심도 전혀 줄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관객 수는 1,4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왜 하필 지금, 왜 이 영화인가?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은 이 현상을 단순한 오락적 흥미 이상의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00만을 넘기면서 관심이 없었던 관객들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뒷심이 발휘되고 있다며 단종의 역사가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되면서 정치가 잘못됐을 경우 청춘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관람 행위 자체가 사회적 동참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덕현 평론가는 이 영화가 2023년에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서울의 봄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 두 작품 모두 쿠데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관객들은 쿠데타라는 소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그는 말했다. 서울의 봄이 1,000만을 넘긴 것도 단순한 역사 드라마의 흥미에 그치지 않았다며 쿠데타는 결국 군부가 성공했지만 그것을 저지하려 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영화가 조명함으로써 도덕적 승리의 서사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왕사남도 그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빼앗기고 결국 유배지에서 사사당한 어린 왕의 이야기다. 정덕현 평론가는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장악하고 결국 유배지에서 사사시킨 이 일련의 사건에서 단종은 희생자가 됐다며 하지만 단종이 희생됐다 하더라도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가 이 차란의 다미어스피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중이 크게 움직인 것 같다고 짚었다. 개봉 33일 만에 1,100만 명이 선택한 이 영화 속에는 단순한 사극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역사 속 사건이 현재 관객에게 이토록 강하게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권력의 남용, 정의로운 자의 패배. 그러나 역사 속에 남는 도덕적 승리라는 서사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단순히 재밌는 사극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에 대한 발언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사남의 흥행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최종 관객 수로 모이고 있다. 현재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1위는 2014년 개봉한 명량으로 최종 관객 수는 1,761만 명에 달한다. 2위는 극한 직업 1,626만 명, 3위는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명, 4위는 국제시장 1,426만 명이다. 왕사남이 업계의 예상대로 1,500만 명을 돌파한다면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게 된다. 이미 1,100만을 넘긴 만큼 1,400만까지는 현재의 흥행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성은 평론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아직 명량의 고지를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00만 명 정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쳐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전반적으로도 명량 기록 경신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재의 흥행 속도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작의 개봉 일정과 극장 점유율 변화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함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3일 만에 1,1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2025년 한국 영화사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2년 만에 탄생한 1,000만 영화라는 상징성, 세대를 넘어선 관객층,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서사, 그리고 OTT 시대에도 극장의 힘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흥행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왕사남을 단순한 흥행작 이상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앞으로 이 영화가 어디까지 달려갈지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나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미 보셨다면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화가 과연 명량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와 사회 이슈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